네, 충내시민 사회부기자 박효입니다. 지금 연하들이 구역집에서 나와 있는데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참여 비율이 1%에서 2%, 간선제 같은 경우는 2%에서 3%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라 해도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성분께서는 이러한 총장 선출 방식에서 학우 의견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직선제도 학내 정치화 및 파벌에 따른 교육, 연구 분위기 훼손이라는 또 문제점이 있고요. 간선제는 국가 권력이 대학을 통제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든 간선제든 공통적인 문제점은 말씀해 주셨듯이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극히 미비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학우들의 비율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 어떤 걸 지지하는 걸 떠나서 학우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을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저희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총장에 관련된 건 총장이 후보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저희 학우들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학우 그 총장도 선거에 나오려면 공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약 자체가 학생 복지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총장을 좀 지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와 파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따름입니다. 지금 본교에서도 이제 진행되던 직선제에 대해서 학우들의 참가 비율이 되게 적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직선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직선제에 있어서도 이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점은 옆에 나들이 선분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네, 두 선분 다 학우 비율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할 것인지 좀 더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그 학교의 대표인 총장이 학교 대표는 맞잖아요. 그 총장을 뽑는 거에 학우분들도 당연히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학우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모아진 게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교수회에서도 총학생회는 움직여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직선제, 찬성제를 문제를 떠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저희 학우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면을 떠나서 학우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을 때 어디를 지지할 수 있는 거지 저희 학우들의 목소리가 더 절실히 반영될 수 있는 더 비율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해야겠죠. 그 전에 무조건 어필을 하고 그 다음 문제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교수에서 원하는 것처럼 저희도 총학 차원에서도 움직이겠다. 그런 식으로 건의가 순서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학내에서도 충남대학교 학내에서도 이제 그 총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를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직 많으신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다시 이제 총장제를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직선제인가라는 점을 이제 토대로 두고 이제 함께 교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측 선분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측 선분과 이제 총학생회 당선이 되면 총학생회를 꾸려 나가실 텐데 이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새내기 새로배움부터 축제나 이제 또 구성하시는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예를 들어 축제 때 곱돌이가 술을 먹어서 이제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이제 확실한 안전의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예방을 하다가 또 이런 일이 터지면 그거에 대해 예방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축제나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주점을 할 때 뭐 고등학생 분들이 이렇게 음주를 하셔가지고 사건이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구조를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는 벽 자체가 없어요. 벽 자체가 없이 그냥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식으로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남대나 이런 쪽은 벽이 돼 있고 입구가 있다면 충분히 그 주민 신분증 검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뭐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안전 관련해서는 분명히 또 안전 요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안전을 미리 예방하자고는 했고 그 안전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몸으로 또 이제 안전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또 예산에 보시면은 그 학교 안전 CP라고 그러죠. 그 운영비가 또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CP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CP를 모집해서 직접 좀 방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미리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고 안전 요원들을 또 배치해서 최대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 확실한이라는 것은 이제 장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관계에 있어서 총학생의 책임이 좀 더 이제 분명해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같은 행사에 대한 이제 다른 데서 진행한 같은 사례에 대한 이제 안전 부분에 좀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기존에 교육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암행어사 선생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윤준필 후보자께서는 2013년 새내기 새로운부에서 음주운전을 하셔서 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사실이 맞는지 일단 이걸 말씀해 주셔야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새내기 대형터에서 다음날 이제 물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포장도로였고 그날 길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얼음 위에서 이제 차 바퀴가 미끌려가지고 차가 전복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정책 토론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이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데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후보자의 자질이 없는데 그 정책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저희 선포는 윤준필 후보 한 분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 보지 않았습니다. 여쭙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후보 한 분의 자질 때문에 저희 선본의 자질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일반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남대학교의 총학생 회장이 되신 분이잖아요. 맞죠? 그럼 제 판단으로 혹시 답변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답변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뒤에 아까 빨간색 과장 계셔서 계속 손을 드셔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총장 선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양측에게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저희 학교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되었는지 아시는지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아예 완전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 예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안무 선보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추가 질문.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학교에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공약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이제 대학 공부에서 내세운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예로 들자면 11년도에 뭐 충남대, 공주대, 공주 4대 이제 통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15년 올해죠. 올해부터 16, 17년도까지 이제 저희 학부생 인원 감축이 10%가 예정돼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뭐 링크 사업이나 같은 기타 사업들이 이런 이제 총장 선거 그 인원 감축 이 세 가지를 묶이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직선제, 간선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직선제로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요구하는 교육 정책에 따라서 흘러갈 수는 있지만 간선제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이제 교육부나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주는 이제 학생 복지 그리고 창업 교육 이런 걸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책 자료집에 올리시는 공약들을 반도 수행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학교 같은 AS 사업, 링크 사업, 기타 등등 사업으로 지금 전국 학교 이제 전국 대학교에서 이제 사업을 따내려고는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5개 부분을 전부 석권을 해서 이제 국립대에서는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선제든 간선제든 둘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직선제를 했을 경우에 간선제를 진행하고 할 때 뭐 맺었던 뭐 체결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MOU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냥 현재 사실로만 봤을 때는 맞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간선제를 지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선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선제 되고 나서 당장이 아니라 또 직선제가 됐을 때 학내에 또 정치화가 또 일어나고 또 파벌 그러면 또 교육 연구 분위기가 또 나지 않으면 그쪽으로 또 학생 쪽에 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일단 학우들의 의견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학우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총장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제 간선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부랑 이제 대학 당국 간의 힘겨루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이제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그 직접 대학 당국의 일부분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 말씀드렸듯이 경쟁과 연대라는 부분이 여기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력 구도의 약자 스펙트럼에 있는 당사자들끼리는 답변 끝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럼 답변이 끝난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러면 질문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한 가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간략하게 말만 하고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네, 간략하다면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구조 속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교육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문과대학, 즉 저희 학교는 뭐 인문대, 사과대가 포함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학과 통합을 추진을 하면 최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조건에도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생 수를 몇 % 이상 줄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사항이 내년에 발생했을 시에 두 선거 중에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처하는 능력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먼저 듣고 질문하고 지금 저희가 정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두 분 답변 듣고 저희 저장해 놓은 거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넘겨주시겠습니다. 너나들이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약 중에 소카 피플카 정류 요소를 이제 교내에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교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4학년부터 정기 주차권을 제공하는 등 교내 주차 공간의 문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카나 피플카 등의 운영 과정은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그 차를 빌리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교내 주차 공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소카가 원래 또 저희 학교에 있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쫓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똑같은 뭐 맥락이긴 한데 그때도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거는 맞고요. 지금도 이제 소카가 또 들어온다면은 주차 공간에 뭐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또 이제 주차 공간에 과연 저희가 뭐 몇십 대씩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에서도 반대고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량이더라도 진짜 급한 사람이라도 쓸 수 있다면은 그래도 학생 복지에 대해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뭐 교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는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은 또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일단 다른 분 질문 받고 한번 시간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공학과 1학번 김형래입니다. 두 선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통학버스 노선을 부활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다면 그 문제점이 뭔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통학버스가 재개된다고 하였을 때 그 전에 통학버스를 폐지시켰던 대학본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등교버스가 정말 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교버스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등교버스를 저는 뭐 폐지 전 노선도 다 당연히 자료 준비했고요. 폐지하고 나서의 뭐 노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폐지했을 때 뭐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거는 순환버스, 야간버스에도 약간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여론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는. 그리고 순환버스, 등교버스가 폐지됐을 때의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스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순환버스도 그렇고 아침 네. 지하철역에서 중교버스까지. 그 등교버스가 순환버스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딱 두 번 8시 15분이나 8시 30분에 월평역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노선을 타는 또 친구들이 있고 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또 이용자 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2명, 아니면 뭐 많은 뭐 5명 이렇게 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인 노선까지 짜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등교버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뭐 설문조사도 실시한다고 했었고 적절하게 좀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직접 타보고 저희 총학생회가 뭐 직접 타보고 해서 진짜 수요가 너무 적다는 거는 좀 다른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총대 위원장님, 저희가 저장했던 질문 때문에 답변 때문에 질문자분이 못 떠나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 이 질문이 끝나고 바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큰 상관없다고 하니까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학버스의 문제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600여 명의 가구가 이용하고 있었고 너무 자리가 부족해서 왜냐하면은 줄어드는 통학버스의 대수와 그로 인해 순환버스가 늘어나지만 통학버스에서 줄어드는 대수 때문에 자리가 협소해서 서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에 안전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통학버스가 존폐 위기를 맞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 이제 기사님들께 확실히 당부를 통해서 서서 가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좀 더 개선하고 그 서서 가게 되는 이유인 대수가 그 통학버스의 대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 안전의 문제의 이유가 그것이라면 저희는 그것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지 통학버스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유성순환버스를 통학버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유성에서 오는 것도 월평역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 제가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파악한 바로는 한번 타봤는데 10명도 안 되는 학우가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의 통학버스가 전에 있었던 통학버스 600여 명의 학우가 이용했던 통학버스에 비해 굉장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이에 이를 대학본부에 안건에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 때문에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대체 이 통학버스를 없애음과 동시에 생겨난 그 새로운 순환버스는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통해 대학본부에 기존의 통학버스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행어사 성범에게 제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서서 타게 되어서 추가로 버스를 늘린다고 했는데 추가로 버스를 늘릴 시에 그 자리가 꽉 찬다고 보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추가로 된 인원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선본 내에서 완전 얘기가 끝나지 않은 내용이고 그렇게 일단 우선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제 사견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학버스의 종류는 45인승인가의 한 종류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5인승에 한해서 서서 가고 있는 승객 학생 여러분들 열 몇 분 때문에 45인승의 버스를 또 추가한다는 것은 그쪽 버스 회사 측과도 얘기가 아마 안 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작은 버스가 되더라도 총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얘기를 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분만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넘었는데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히 답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과기관과학과 공과학번 재학생인 류유기입니다. 양측 성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등교버스 예산이 작년에 책정된 금액이 1억 7천입니다. 그런데 1년간 600에서 700명의 학우가 고용적으로 이용을 하죠.
근데 저희 학교의 재학생 수가 약 18,000명인데 18,000명 중에 600명을 위해서 1억 7천이라는 금액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수복지라고 생각하는 소수복지인데 18,000명으로 봤을 때는 그 소수인 600명을 위해서 1억 7천이라는 큰 금액이 사용된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수냐 다수 죄송합니다. 소수냐 또 다수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등교 버스가 지금 뭐 600명에서 700명이지만 저희 학교 안에 뭐 인원 그 18,833명이라고 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00에서 7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총무과에서도 올린 글도 있지만은 그 대상 실제 이용 대상자 자체를 그냥 기숙사생 4,240명만을 뺀 이용 대상자를 14,600명으로만 책정을 했어요. 14,600명으로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 인원 중에 600에서 700명이라면 비율 자체는 당연히 적겠죠. 근데 이용 대상자가 14,600명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동에서 자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도보나 뭐 자전거나 이런 걸 등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적은 또 숫자는 아니라고 적은 비율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없어진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갑자기 없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학우분들의 뭐 의견을 진짜 전적으로 배제됐고 그냥 이걸 개편한 것도 아니고 등교 버스를 새로 개편한 것도 아니고 물론 올해 총학생회에서 개편한 노선들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 약간 이제 왕복하는 식으로 7개 노선 개편해서 그 건의를 했지만 총무과에서는 그냥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거에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 소수의 다수의 문제를 떠나서 물론 소수도 만족하고 다수도 만족하면 좋겠죠. 그리고 최대한 제가 뭐 총학생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운행되고 있는 순환버스, 야간버스의 증차도 당연히 유지를 하면서 예산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은 유지를 하면서 아니면 또 좀 더 개편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을 해서 학우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좀 버스 이용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버스와 등교버스와 순환버스를 만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생각하기로는 통합버스 문제의 본질은 이제 소수가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소수에 대한 혜택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학 당국에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적인 방식과는 되게 어긋나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통합버스 노선 부활을 이야기한다면은 학우들 대상으로 통합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처음으로 제기가 돼야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천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지치셨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현재 없어진 통합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아니라 1억 7천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만약 내년에 누군가 하셨을 때 다시 600명을 위해서 1억 7천이라는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통합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우 입장에서는 1억 7천을 차라리 장학금을 달라 아니면 뭐 부족한 시설물을 채워달라 이런 식으로도 불만을 가지거나 요구사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600명 절대 600명 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600명을 위해서 쓰였던 1억 7천의 금액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노선 자체가 한 두세 명이 타는 노선도 있고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오는 노선도 있어요. 그렇게 편차가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월 예산을 짜기 전에 파악을 하실 거고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이미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는 1년간 그 예산을
그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실 건지. 뭐 아까도 이제 등교버스 관련해서 재정위원회 관련해서 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뭐 1월에 이번 1월 초에 아마 1월 14일이었을 거예요. 재정위원회가 또 열렸었고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책정이 됐는데요. 뭐 재정위원회가 또 열려서 그 전까지 2억 7천 등교버스 예산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뭐 개편 당연히 저희가 이제 노선 자체를 개편을 해야겠죠. 개편을 해서 그만큼의 또 예산을 다시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년 동안 1월달에 뭐 재정위원회에서 뭐 책정된 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이제 또 당연히 뭐 장학금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장학금으로 또 전환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이 1월이 됐을 때 저희도 이제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1월부터 임기가 시작인데요. 그 전부터 뭐 미리 준비를 해서 1월에 1억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7천이라는 그 금액을 그 분들한테 모두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개편된 노선에 맞게 예산을 또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월에 있을 예산 책정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그 총리위원장님께 저희 당선 공고가 정확히 언제 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당선 공고는 당선 후에 하는데 제가 정확히 며칠이라고는 지금 답변이 11월 4일 날 개표가 끝나고 11월 5일 만약에 재선거가 있으면 그 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빠르면 11월 5일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당선이 되자마자 저희가 준비했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아직 임기 기간은 아니지만 빠르게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1월에 있을 예산 책정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또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양쪽 어디가 되더라도요. 어떤 시기로든 우리 웬만한 분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양쪽 선거구 모두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욕심이 너무 좀 과하다 보면 뭐 의도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소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잘못되면 변질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따라서 모르겠어요. 물론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좀 공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도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그게 방법론적으로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굳이 제가 정책으로서 하나를 제안을 하고 싶다면은 예를 들어서 익명의 의견함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이메일 익명 이메일 모르겠어요. 저도 내지는 모바일 투표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군가는 또 앱이 안 깔리거나 안 깔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그래서 정말 다방면에서 소통을 다 들어가셨으면 하는 양쪽 선거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대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그 공약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너나들이 세 분께 질문드리는데요. 그 학생회의 그 공약 중 그 1년의 가장 큰 행사는 그 백마 대동제 등을 이제 필두로 교내 축제를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집에서 그 뚜렷한 축제 공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학우들을 위한 축제를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축제 관련돼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거는 정할 수가 아직은 좀 미지수지 않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주점 관련해서는 또 이런 안전 사고에 좀 대비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축제, 뭐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축제 대동제인데 진행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도 소통이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학우들과 소통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학우들과 좀 더 이제 소통을 하고 축제에 대해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뭐 좀 같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섣불리 축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우들과 소통을 좀 한 뒤에 좀 구체적인 걸 좀 짜서 최고의 축제를 좀 만들고 싶은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 한 분만 더 받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빨간색 과자 입으신 분 대각선 뒤에 계속 늦게까지 계시는데 질문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군사학부에 재학 중인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암행어사 선보원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기숙사 의무식 이걸 폐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기숙사 의무식에 대해서도 학우들의 불만이 많은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기숙사 의무식 문제에 대해서도 의무식을 하고 있는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해당 학우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반영하는 것이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의무식 이게 제가 8학기째 지금 기숙사 생활하면서 의무식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학생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던 그 최소한의 그 틀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숙사 밖에 있는 뭐 학식이나 다 문을 닫는데 저녁이 되면은 이게 뭐 아침도 그렇고 뭐 저녁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주니까 좀 자극적인 음식도 이제 피해서 이미 돈 내놓고 먹는 거니까 먹게 되는데 식권을 갖다가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게 그 MSG와 이런 그 자극적인 그런 기름진 음식들의 유혹을 또 뿌리칠 수 없지 않나 하는 그 후배들이 나중에 좀 건강한 식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런 어떤 최소한의 틀을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 소수의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고 저희 되게 굳건하게 손을 떠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분만 듣고 마지막으로 질문 듣고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지막 질문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진을 찍으시네요. 예, 저는 올해 아쉬움이 참 많이 남게끔 총학생회를 이끈 올해 총학생회장 유정길이고요. 원래 이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준비가 됐어야 되고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많은 분들이 남아서 두 양측 후보 캠프에 이런 걸 들어주셔서 다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화두가 되는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제가 두 선본 중에 어디가 당선이 되시든 정말 성실히 인수인계하고 제가 지금 대학본부하고도 하는 거 다 넘겨드려서 학우들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리고 갈 거고요. 제가 하나만 질문이 아니고 양측 선본에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당장 올해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충남대가 지금 61주년인데 61년 동안 소통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안 됐을 거고 앞으로도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근데 방금 전에 옆에서 질문해 주셨던 군사학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에 편향돼서 보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올해 그런 오판들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아까도 뭐 학우들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통학버스를 바라보는 통학버스를 실제로 타는 660명의 학생들의 의견도 있을 거며 아니면 통학버스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600명을 제외한 학생들 그리고 의무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른 생활하는 학생들은 의무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의무식은 돈은 내놓고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의무식을 못 먹는 학생들도 많고요. 두 선본 다 뭐 학우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내년에는 저희는 올해 소통을 참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쉬웠고요. 꼭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시고 정책 제시하셨는데 누가 되시든 충남대 지금 찬스이자 위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12월 되면 학교를 떠나지만 그 전에 다 넘겨드리고 갈 테니까 누가 되시든 충남대 제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완순이 형? 저희 공식적인 자리에서 완순이 형이라는 친근한 표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회장님 저 이제 말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더 하셔도 돼요. 네. 그럼 30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그리고 이 투표하는 이 행위는 전 정말 신성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선본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진정한 자세로 학우들을 좀 대해 주시고요. 이건 누가 더 인기 많나는 인기 투표가 아니고 그리고 싸움이 아니니까 지금 이 선거 과정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앉아 계신 선보는 문제가 안 되시지만 여러 가지 매체들한테 저한테 뭐 연락도 오고 해서 제가 말을 해보면 학생 자치기구가 자치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데 무리하게 뭔가 계속 말들이 나온다면 그건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들의 응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많이 삭감되는 거니까요.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건 절대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남대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결혼은 경쟁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체력 관리 잘하셔서 좋은 마무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 총학생회장님의 고해 성사와 덕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발언 총학생회장님의 당부를 끝으로 저희 지금 현재 시간 10시 40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께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충남대학교 제47대 총학생회장 정부회장 선거 관련 정책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만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